자, 하여간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원까지 연결되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니까 잘 보도록 해. 그러니까 실은 여기 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게 이게 약간 항등식 떠올리면 되죠.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그런 문장이 있을 때마다 항등식으로 뭘 하라 그랬냐 하면 저 m으로 묶어보라고 그랬어. 따라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여기에다가 m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7을 넣든 16을 넣든 18을 넣든 275를 넣든 항상 일정해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게 바로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등식 할 때마다 이런 문장 있으면 묶어냈지. 묶어내서 너 0 그러면 성립하려면 얘도 0이라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식은 간단하게 x가 마이너스 3, y가 4이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됐냐? 됐어? 됐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게 마이너스 3과 y가 4다가 지금 여기에선 순서상으로 나타날 뿐이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3,4구나. 됐냐? 잘 봐. 이게 되게 해석이 되게 다양하거든. 다시 한번. 잘 봐. 지금부터 쓰는 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표현만 달라. 이게 이제 원까지 갈 거야. 잘 봐봐. 일단 너네들이 좀 아는 모양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이 식을 y는으로 고쳐볼게. 그러니까 이제 다 넘기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봐봐.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 m으로 잠깐만 묶어보면 자, 이 식 잘 봐봐. 야,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직선 공식 막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거 알아보지 않아? 이거 지금 무슨 식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3,4인 직선 가지고 공식 쓰면 저거지. 확인. 맞지? 그러니까 실은 저런 식으로 생긴 식은 이걸 이렇게 해서 얘가 딴 건 몰라도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점이구나 라고 원래 알 수 있어. 맞지? 그치? 두 번째, 근데 이제 얘를 항등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 아까처럼 m으로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결과는 똑같은데 해석이 약간 달라지거든. 자, 이러면 이제 여기에 y-4구나. 해석만 달라져, 해석만. 저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항등식처럼 해석을 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입장을 보면 결국 x가 마이너스 3 동시에 y가 4이면 성립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말을 바꿔보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란 얘기가 여기 지나간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 똑같은 말이지. 맞아? 됐냐? 이 하얀색 직선식은 이것과 이것이 성립하는 식인 것이고 그걸 직선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3,4를 지나가는 직선이다. 얘가 여기 지나가는 애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 지나가는 식이다. 말만 바뀌는 거지 다 똑같은 말이야. 맞아? 됐냐? 됐어? 그 다음 이거를 좀 더 깊게 가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다. 야, 알지 니네. 얘네도 나름 좌표 평면에서는 직선이다. 얘네도 나름 좌표 평면에서는 직선이야. 그럼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식은 노란색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이렇게 세로로 그어지는 요 노란색 직선하고 y는 4라고 그어지는 요 파란색 직선의 두 직선, 즉 요 식을 또 바꿔서 해석하면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3과 y는 4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도 위에 저 똑같은 야식 하나 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그 둘의 교점이 마이너스 3,4잖아.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이라고 제가. 됐냐? 다 똑같은 말이야. 됐어? 네, 그래서 자네들 몇 명 분들한테 말해. 아니, 거의 다, 넌 어제 말했고, 거의 다 말한 것 같아. X절편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거는 직선이야. 직선이야. 됐냐? 즉, 이 식은, 노란색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식이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지나간다고, 그냥. 그래서, 다 지금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됐냐?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여기서 해석하고 여기서 해석하고 뭐 이렇게 보는 입장만 바꾸고 있는 거라고 지금. 됐냐? 그리고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이게 이제 뒤에 원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틀 짜놓고 여기에다가 원의 관계식 집어넣기도 하잖아. 이 괄호 안에다가 원방을 쑥 집어넣어 놓고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 이 식을 가지고 노란색 원과 파란색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 이렇게도 해석해서 쓰기도 하지. 뒤에 원에서는 그게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됐냐? 똑같은 모양이야. 단지 이제 여기에 지금은 직선이 들어갔고 나중에 뒤에선 여기에 원이 들어갈 거고 그때도 해석은 똑같이 될 거라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도형식을 짜는 틀이야 이게. 시작은 항등식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됐냐? 그래서 요거는 결국 얘는 직선에서는 뭐 거의 잘 안 쓰긴 해. 가끔씩 쓰지만 원에서는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요 형태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됐냐? 됐지? 됐지?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뭐 그래서 뭐 끝나긴 했어.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점 P가 마이너스 3,4인 거 알면 되고 선분 OP의 길이 원점이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입니다. 이 문제는. 됐냐? 됐지? 됐지?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먼 점을 찾으래. 따라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이 식들을 다 전개해가지고 K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아까는 M2였는데 지금은 K로 바뀌었지. 그런 거야. 뭐 문자야. 뭐 항등식에서 그 메인이 되는 문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상관없어. 마이너스 5. K가 붙은 거 다 묶어서 요렇게. 그 다음 K 없는 거 다 쓰자. 이거랑 이거네. 됐냐? 됐지? 이 식을 K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지? 그럼 이 식은 뭐 하는 식이야? 보나마나 요 노란 거랑 파란 거 동시 만족하는 식일 거야. 근데 그 노란 거가 는 0이 되는 경우가 직선이겠지.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직선이겠지. 그래서 이제 자네들은 저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하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랑 같아? 연립해서 교점 구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지. 자, 연립하자. y 계수 맞으니까 바로 두 식을 더해버립시다. 이러면 연립해보니까 x가 3이네. x가 3이면 y는 1이네. 따라서 지금 계산해보니까 얘가 x는 3, y는 1인 점을 지나는 직선인 게 나온 것이. 마치 이것처럼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식인 거야, 지금. 노란색 직선이 이제 약간 삐뚤어졌을 뿐이야. 똑같아. 지금 저 결과를 여기 그림에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의미하는 바는 이래. 저 노란색 직선이랑 요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우리는 지금 구한 거고, 어쨌든 저 직선은 여기 3,1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이 되는 거야, 얘는. 됐냐? 즉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항상 지나는 점 P의 정체가 바로 저 점인 거고. 됐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은 뭐 공식 써서 찾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요 틀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원에서 많이 써요. 원에서. 요 틀은 원에서 많이 쓸 거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구하는 틀 같은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잘 기억해 놓고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다음 장.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딱 보여줄게. 요거까지 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이제 만약에 써야 되면 아까 그 항등식 생각해서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겠어? 잘 틀을 짜가지고 써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쓰고 싶으면 아까처럼 요렇게 틀 딱 짜가지고 만들어서 쓰세요. 이제 원에선 여기다가 원 집어넣을 거야. 직선일 때 미리 연습을 해. 여기에다 뭘 넣을까? 노란 거 같은 파란 거 같은 상관없어. 맘대로 하십시오. 이거 놓자. 좀 편한 거, 좀 개수가 조금 별로 안 큰 거를 K랑 붙여놓자. 그럼 노란 거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이러면 이게 바로 뭔지 아까 계속 보여줬지만 저 파란 직선이랑 노란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냐? 그런데 추가적으로 얘가 그 점이 1,1을 지나간다 정보를 하나 더 줬지. 여기 지나간다 라고. 그럼 그 말은 이 주어진 식에 얘가 x의 1, y의 1 넣어도 됩니다 라고 돼 있는 거라. 위에 주어진 식에 x의 1, y의 1을 다 대입해 주시면 k를 구할 수가 있겠네. 1 집어넣으면 여긴 마이너스 2네요. 이러면 k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위에 식에 k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 이 식을 이제 잘 정리하면 원하는 직선식이 나오겠네. 몇이야? x 지워지네? 2x랑 요거 지워지죠? 지워지면 못했고 마이너스 5y 플러스 5는 0. y는 1이라는 직선인가 보네.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지금 y는 1이라는 직선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맞게 고쳐보면 그러니까 지금 a는 0인 거고 지금 b가 1인 거네. 됐냐? 그렇게 부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다시 봐봐. 근데 실은 직선은 요 틀을 안 써도 돼. 직선은 다 원 때문에 연습하는 거야. 직선은 실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 왜냐면 교점을 그냥 구해도 되거든. 교점을 그냥 구해도 되거든. 교점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직선은. 자, 얘랑 연립해서 교점 구하자. 파란 거에다가 2 곱할게. 파란 식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식을 아래에서 위로 뺍시다. 그럼 5y-5는 0. 따라서 교점의 y좌표 1 벌써 나왔고 x도 구합시다. y의 1을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가 2네. 따라서 교점을 직접 구해버릴 수 있어. 2,1이구나. 그럼 2,1이랑 1,1 지나가는 직선 구해주시면 되잖아. 됐냐? 근데 얘는 좀 특수한 직선이긴 하네. 아까도 이미 구해봐서 알지만 1,1을 지나가면서 2,1도 지나가는 직선은 실은 이렇게 된 직선이지. 요거는 아까도 이미 구해서 알지만 기울기가 0인 y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맞아? 따라서 요 모양에 맞추기 위해 1 넘겨서 이렇게 고쳐주면 아까랑 동일한 결과 나오죠. a가 0이고 b가 1이구나. 똑같이 결과가 나오네. 됐지? 됐지? 해보자. 평행, 수직 여기도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는 거니까 까먹지 않도록 해. 버전이 총 2개지. 자, 첫 번째 버전. 직선이 이제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너네들이 많이 보게 될 게 요거지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거는 그래도 3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어렵지 않고. 자, 이 상태로 평행일 조건은 당연히 평행이 뭔지 알잖아.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간과하면 안 되는 거. y는 달라야 되고. 됐냐? 이것까지 같아버리면 그건 일치. 됐냐?
즉 일치는 뭐 굳이 쓰지 않을게. 중요한 건 그 다음 수직이지, 수직.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 뭐야?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중요하고 많이 쓰이지. 됐냐? 됐냐? 자, 이거 그래도 어쨌든 제 내신 대비 중이니까 저거 유도하는 방식은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수직인데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 즉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야. 이렇게 여기가 90도야. 그럼 이 상태로 무슨 특징이 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 첫 번째 하는 일은 이 직선을 옮깁니다. 수직인 것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옮겨도 돼. 수직인 성질만 보려는 거야. 원점에다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할 일. 됐냐? 수직만 유지해서. 됐나? 수직일 때의 특징을 알고 싶은 거라 그랬잖아. 따라서 원점에 딱 두 직선을 갖다 놔요. 원점에다가 딱 두 직선을 갖다 놔.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을 원점에 이렇게 갖다 놔. 그래서 여기가 수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려는 거야. 두 번째, 보통 수직 그러면 수직이라는 어떤 성질을 증명할 때 주로 쓰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거든.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일자로 선을 하나 그어줄 건데 이 선도 아무데나 그어도 돼. 왜냐면 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은 이 상태면 다 닮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지. 따라서 아무거나 그어도 돼. 그래서 이왕이면 계산 편하게 x는 1 라인을 좀 그어줄 거야. 됐냐? 요게 저 수직 조건 증명할 때 쓰는 기본 준비 운동이야. 이게 준비 운동이야.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제 시험에서 이제 빈칸 뚫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지 마. 정신 차려. 전반적인 과정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자 보자. 얘네를 내가 지금 전부 다 원점에다 옮겨놨기 때문에 이 자식의 관계식은 이렇게 간단해지지. 그러니까 뒤에가 0이라서 간단해지지. 원점에다 옮겨놨으니까. 그 다음 요 파란 것도 y는 이거 m 프라임 x 어쨌든 얘도 이렇게 식이 이뻐진다. 자 그럼 x는 1이라는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작성하기가 편해져. x좌표가 1이야. y좌표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m. 그 다음 여기도 x좌표는 1이고 y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는 원점이고. 자 증명할 준비 끝났어. 뭐 쓸 거라 그랬냐? 피타고라스 쓸 거라 그랬잖아.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여기 길이들을 다 써준 뒤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증명이 끝납니다. 자 여기 길이는 뭐야? 0,0이랑 얘랑 거리 재면 되니까 1 플러스 m제곱의 루트겠지.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얘랑 거리 재면 되니까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의 루트. 그 다음 여기 길이는 그냥 여기 y좌표끼리 빼면 되죠. 절대값 씌워주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두 식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어쩌다 보니 끝까지 유도하고 있네. 뭔데 한번 해보지 뭐. 다시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길이들 잰 거야. 여기가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가 루트 m 다시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 세로의 길이가 m 마이너스 m 다시.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라고 식을 써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이제 루트만 다 뺏겨지지. 그리고 얘는 제곱하면 진짜 전개해야지.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지워지고 남은 식 정리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따라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유도하는 과정은 이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점에다 갖다 놓고 x는 1 라인 긋는 거. 이거 1이 아니라 2여도 상관없어. 3이어도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 만약에 이 증명이 있다. 시험에
이걸 2로 바꿔놓고 중간에 빵꾸, 가, 빈칸을 채우시오. 나 채웠을 때도 잘 채울 수 있으시면 된다고. 원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니?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유도는 유도고, 그 다음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됐냐? 자, 그래서 요거 특히 요 수직 조건은 많이 쓰니까 잘 알고 계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내신 때는 이거도 외워줘야 돼. 어쨌든 내신에서는 이 모양으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요것도 위에 있을 건데 아마 직선을 이렇게 정리해 놨을 때의 버전도 내신 때는 외워주고 계셔야 됩니다. 됐냐? 직선 이렇게 돼 있을 때의 평행 조건이랑 수직 조건. 이거는 그냥 결과만 딱 쓸게요. 결국 방법은 다 똑같거든. 얘네를 전부 다 Y는으로 고쳐서 요 작업을 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식이라서 이거는 그냥 결과만 쓸게. 그러니까 평행부터. 아니 외우기도 쉬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가 같은 경우가 평행. 그리고 여기 상수항 쪽 개수 b가 달라야 되고 여기도 같으면 그거 일치. 그 다음 수직은 두 식을 y는으로 고쳐서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간단한 식이야. 이렇게는 어쨌든 내신 때는 외워두고 계셔야.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좀 더 편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됐냐? 외워두고 계셔야 돼, 내신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굳이 y는으로 다 고쳐가지고 그 y는 버전에 그 기술을 써도 되기는 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식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 요게 이제 y는으로 고치면 y는 양면 k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평행이면 얘랑 같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랑 얘는 달라야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식으로 써도 돼. 그러나 내신 때는 시험에서는 빨리빨리 해야지. 시험이라는 건 어쨌든 어쩔 수 없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잽싸게 풀어내야 되는 그게 시험이지. 그게 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평행 조건? 오케이 하면서 평행 조건 바로바로 식을 이렇게 써야지. 이 버전에 맞게 평행 조건. 얘를 밑에다 놔도 돼. 얘를 위에다 넣든 밑에다 넣든 상관없어. 이거 분해 이거 갑시다. 평행 조건 이거 분해 이거랑 그 다음 y의 개수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상수한 개수비는 달라야 된다. 바로 그냥 딱 쓰라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빨리 풀면 되죠. 요 지그재그 곱하기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야 이거 이렇게 바꾸고 가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곱합시다. k에 k 플러스 1이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하고 빨리 풀어줘야지. k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확인 잘해야 돼.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죠. 둘 다 답이 아닐 수 있어.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서 걸리지. k가 1인 경우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여기가 지금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k가 2이면 안 돼. 이 일치야, 일치. 얘만 되는 거네. 따라서 k값 마이너스 2. 그게 이제 평행일 때의 k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겠네 지금. 이렇게. 그 다음 수직 조건도 바로바로 써야 된다고. 수직 조건 그래 2 곱하기 이거 개수의 곱 더하기 개수의 곱이 0이다. y개수 딱 곱해서 0이다 하고 빨리빨리 써야지. 그래서 수직일 때의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게 이제 베타 값이 되겠네. 됐냐? 됐지? 어쨌든 요 버전을 그래도 내신 때는 요 두 가지 다 외워주고 계셔야 되고 내신이 끝나도 계속 쓰이는 건 저거고. 자, 그러니까 아마 밑에 있을걸? 131번. 요게 이제 아까 그걸 안 쓰고 다 하나씩 y는으로 고친다고 상상해봐. 얼마나 짜증나. 3개나 되잖아. 그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잘 씁시다.
아니. 색깔로 보자. 지금 여기 하얀색 직선이 있고 여기 노란색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이 있어. 딱 봐도 얘네를 Y눈으로 고치려고 달려들었다간 산으로 갈 거야. 그냥 하자. 자, 하얀 거랑 노란 거는 평행이래. 바로 가자. 하얀 거랑 노란 거랑 하얀 거를 밑에다 박읍시다. 그럼 개수분의 개수니까 1분의 1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랑 그 다음 여기는 달라야 돼.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1분의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이게 이제 평행할 조건 쓴 겁니다. 됐지? 자, 여기 제그 곱해가지고 정리 빨리 해봅시다.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다. a 더하기 b는 2라고 이렇게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되네. 이쁘게. 그 다음 하얀색이랑 파란색은 수직되어 있네. 수직 조건도 바로 가자. 1 곱하기 a 플러스 1. 바로 써야지. 이 버전으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두 번 곱해지니까 플러스 되겠지요. 얘는 0이다. 이렇게 식을 딱 써야지. 두 개. 됐냐? 해서 보시면 지금은 이거 전개를 좀 해볼까? a 더하기 1 더하기 a, b 마이너스 a는 0. a, b가 나오네. 이거 곱셈공식 쓰는 거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라 그래 놓고 우리 손에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곱셈공식 쓰란 얘기죠. 이건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로 구하시면 되겠네. 저거 y눈으로 언제 다 고쳐? 됐냐? 그래서 내신 때는 다 외워주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준 평행수직 조건들로 이제 계속 또 이제 새로운 기술 배운 걸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해보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자, 즉 지금 요 A랑 B라는 이 두 점은 수직이라는 조건 주려고 잠깐 등장한 애야.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에 누군가가 수직이래. 수직이래. 즉 수직인 기울기 가져가야 돼. 됐지? 따라서 천천히 가자. 요 AB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자. 기울기 뭐야? 6 빼기 마이너스 3. 즉 9분의 4 빼기 1이니까 3. 기울기가 3분의 1이네. 자,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암산이 되면 제일 좋겠고 아직은 안 되면 천천히. 즉 3분의 1이랑 저 수직인 기울기랑 곱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마이너스 3이겠지.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구나. 됐냐? 됐지? 따라서 이 수직이고 라고 말하는 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자, 지나는 점을 또 줬죠. 지나는 점은 어디 줬어?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이라고 써있네. 이번엔 내분점이야. 찾지 뭐. 이번엔 A, B 내분점이죠. 야, 이렇게 바로 쓰자. 1대2 내분점 바로 써줍시다. 내분점 구하는 계산은 뭐 이제 바로 써도 되지. 뭐야 0이네. 그 다음 3분의 4 더하기 2니까 지나는 점이 0,2 확인. 따라서 이 둘을 만족하는 직선식 마이너스 3에 x 빼기 0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자, 135번 한 번 더 해볼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뒤에 가면 있지. 야, 공식 기억나? 잠깐만 볼까? 이것도 참 못 외우는 공식도 너희들이 참. 점과 어떤 점 하나와 m,n이라 쓰자.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 이거 구하는 공식. 뭐야. 영 어디 갔어, 이거. 이거 공식 기억하고 있냐? 빨리 외웁시다. 뒤에서 할 일 외워놓긴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우는 거 따로, 증명 따로야. x의 개수랑 y의 개수 제곱의 합이 분모에 루트랑 루트 안쪽에 그 다음 위쪽에 절대값 씌워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내가?
이 측정하고자 하는 점에 요거 x좌표잖아. 요거 y좌표잖아. 그지? 따라서 x좌표, y좌표 집어넣은 식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어. 됐냐? 됐어? 외워주긴 해야 돼. 그리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은 이 문제 푸는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참고로 잘 봐주시고, 물론 직접 문자로 놓고 하면 좀 많이 복잡해.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에 너네 반은 아예 그냥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이 딱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AH 길이를 만약에 구해야 할 때 공식 없이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 지금 여기 H라는 점을 구하래. 그럼 따라서 요 H라는 점을 구하려면 자네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 저 H라는 점이 누구랑 만나는 N지 알아야지. 간단히 딱 그림 보면 알겠지만 저 H라는 점은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이라 볼 수 있고, 파란 직선과 하얀 직선의 교점이라 봐도 되지? 하얀색 직선은 나와 있고 파란색 직선은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 수직이거든. 따라서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랑 직선 구하는 건 결국 두 가지 구하는 거야. 계속 강조하지만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두 개 구하면 돼. 지나는 점은 알고 있어. A좌표. 기울기만 구하면 돼.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수직인 걸 이용해야 되고, 수직인 걸 이용하려면 요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지. 자, 이거 y는으로 살짝 x 넘겨서 3 나눠주면 기울기 몇이겠냐?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좀 빨리 계산하면. 그럼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수직인 기울기 관계 되는 거 맞지? 따라서 파란색 직선식을 이제 자네들이 세울 수가 있고,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18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7. 따라서 저 h라는 점의 좌표는 얘랑 얘를 연립해 주시면 구할 수가 있겠지.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됐으니 y는으로 대입법으로 연립하도록 할까? 대입법으로 연립하면 x 플러스 3y니까 y의 저 안에 파란색 직선식을 집어넣으시면 자, 그럼 몇이야? 10x 마이너스 30. x좌표가 3이네. x가 3이니까 뭐 파란 거에 넣을까? y좌표는 2네요. 따라서 저 문제에서 원하는 h좌표는 이렇게 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만, 만약에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된다. 즉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길이까지 구해야 되면 이제 h 구했으니까 얘랑 저기 a랑 거리 재면 되는 거고, 그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이거 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연습 겸 한번 해보자. 얘랑 저기 a라는 좌표 6,11이랑 만약 거리를 재야 된다 하면 아까 그 공식을 이제 미리 보기로 잘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들어가는 게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이야. 즉 1 더하기 3제곱. 그 다음 위에 절대값 씌워놓고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 집어넣어. x좌표에 y좌표에 각각 요 점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그걸 계산한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됐냐? 이런 원리로 쓰는 거다. 이러면 이게 이제 루트 10분의 30이니까 유리화점 시켜주면 10분의 루트 10이니까 3루트 10이 되겠네. 만약에 저 거리를 재야 된다면 3루트 10이 될 거고, 이제 뒤에서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계속 이렇게 쓸 거고. 됐냐? 너 공식 좀 빨빨 외우자잉? 자, 다음. 여기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요거 너네들 외심 구할 때 많이 쓰지. 그러니까 외심 구할 때, 삼각형의 외심 구할 때 계속 말했지만 어떤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때 외심의 성질이 원의 중심이라 당연히 이렇게 거리가 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삼각형 외심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렇게 앞에서 한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거 길이 다 같다라고 등식 3개 중에 제일 이뻐 보이는 등식 2개 골라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지. 보통 이제 제곱해서 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 놓고 쓰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외심의 성질 두 번째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외심의 성질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외심 구할 때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도 하지. 그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기술이 여기부터야. 여기야. 하나도 안 어려워. 잘 따라해. 문자 그대로 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뜻. 말 그대로 이등분이니까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긋겠다라는 이 문장의 뜻하고, 그 다음 직선을 구하려면 결국 기울기랑 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수직 이등분선 좀 제발 구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됐냐? 두 가지만 잘 기억해봐. 그림도 대충 그려도 돼. 그래도 이거 지키자. 자, 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점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 수직 이등분이라는 건 A, B를 연결한 이 선분을 정확하게 중점, 반을 하나 가르는 요 점에서 수직으로 지나가는 요 노란색 직선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라 그랬으니 결국 얘도 지가 그래봤자 직선이야. 직선이기 때문에 자네들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끝인 거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 점부터 구하자. 어디 지나가겠냐? 중점 구해. 중점 몇이야? 여기다 바로 쓰자. 중점 4,-1이지. 더해서 나누기 2. 맞아? 됐지? 중점 됐지? 지나는 점 중점 여기 4,-1이야. 자, 그 다음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수직을 이용해야지. 따라서 요 하얀색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되지. 하얀색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빼자. 5 빼기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오케이. 그럼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겠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됐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2분의 1. 됐냐? 다 찾았잖아. 끝났잖아. 따라서 기울기 2분의 1에 점 4,1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이것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외심 구할 때 수직 이등분선으로 구해야 할 때 이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됐냐? 수직 이등분선 잘 구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밑에 139번에 나와 있네. 하나 더 해보자. 밑에 139번에 외심 구하시오 또 나와 있네. 이게 그냥 대놓고 외심 구해라 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냥 키워드만 쓸게.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을 구해라도 외심 구하란 소리고, 그지? 한 점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을 구해라, 이거도 외심 구하란 소리고, 저 말도 외심 구하란 소리야. 다 똑같은 말이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적어도 외심의 정의 중에 하나야. 성질 중에 하나야. 그지? 됐냐? 적어도 외심 구하란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외심 구하는 것 좀 제발 좀 잊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딱 넘어갈 수 있도록 해라. 어쨌든 얘도 지금 결국 외심을 구하시오 이 문제야. 됐지? 됐냐? 그래서 외심 구할 때는 내가 체크사항 다시 그림 첫 번째 잊지 마 제발. 특히 수직 조사 같은 거 꼭 해. 첫 번째, 그래도 적당하게 너무 비율이 어그러지지는 않도록 적당히 그림을 좀 잘 그려봐.
7,2 뭐야 요 정도? 그 다음 3,6이니까 좀 띄워서 요 정도? 그냥 적당히 그려봐. 그리고 항상 생각해. 수직 의심점이 생길 수가 있어. 저기 수직인가 싶은 거. 맞아? 됐어? 수직인가 싶은 지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럼 그때 거기가 수직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도 좀 빠르게 AC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죠. 첫 번째 AC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지. 자, 3 빼기 1분의 6 빼기 0이니까 2분의 6, 즉 기울기가 3이네. 그 다음 BC 기울기도 한번 해봅시다. BC 기울기도 한번 구해보자. 자, 7 빼기 3분의 2 빼기 6이니까 지금은 두 기울기를 보니까 수직은 아닌가 봐. 여기 수직 아니야. 됐냐? 이런 거 시험 때 잘 조사해. 그러니까 수직인 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만약에 수직이면 바로 끝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니까. 됐냐? 물론 지금은 수직이 아니네. 그럼 따라서 외심을 구하기 위해 앞에서 썼던 요 방법 써도 당연히 돼. 거리 같다. 이거 써도 돼. 됐어? 이거 써도 돼. 그 다음 지금 배운 대로 수직 이등분선을 써도 된다. 됐냐? 문제 풀 때 선택해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 연습이니까 수직 이등분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나마 좀 중점이 이쁘게 나올 것 같은 변 두 개를 골라. 지금은 뭐 둘 다 괜찮네.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 골라볼까? 요 파란 거랑 요 하얀 거 두 개 변으로 한번 수직 이등분선 구해볼게요. 하얀 거부터 구해보자. 하얀 거부터. 첫 번째, 기울기랑 지나는 점 찾으면 돼. 점부터 찾읍시다. 점은 중점 지나가겠지. 중점. 중점 빨리 구하면 몇이야? 4,1. 됐지? 기울기 구해보자. AB의 기울기부터. AB의 기울기부터. AB의 기울기 x 빼기 x분의 y 빼기 y 하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확인. 그럼 따라서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3. 됐지? 수직이니까. 됐냐? 그 다음 이 두 개로 이제 직선 세우는 공식 잘 써서 직선 작성.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자, 그 다음 파란색 쪽 수직 이등분선 구하러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 결국 기울기랑 점 구하면 돼. 점 먼저 구하자. 중점 구하면 되지. 중점 구하면 되지. 2,3이네. 기울기 구합시다. AC 기울기부터 3 빼기 1분의 6 빼기 0. 기울기가 3이네.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직선식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1. 즉 얘랑 얘를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립하는 방식이야 뭐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얘랑 연립해 주시면 교점 구하시면 그것 또한 외심 구하는 이게 이제 외심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됐지?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종류 자체는 뭐 그냥 너네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직선 세 개가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항상 수학에서 이 위치 관계 물어보는 건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교점의 개수. 왜 이참수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교점이 없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됐냐? 직선 두 개짜리의 위치 관계도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 위치 관계는 항상 교점 개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 지금은 문제에서 뭐 하겠대? 걔는 뭐야? 직선 3개 가지고 위치 관계를 하겠대. 그럼 너네들은 항상 이런 거부터 생각해. 교점 기준으로.
교점이 빵개인 경우 먼저 생각할까? 교점이 빵개인 경우는 당연히 다 세 직선 다 평행인 경우가 되겠지. 됐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라고. 자, 그럼 이제 교점. 세 직선이잖아. 교점 한 개 되냐? 이런 거부터 천천히 생각해봐. 교점 한 개 가능해? 세 직선에서 교점이 한 개인 경우 딱 한 가지만 가능하지. 한 점에서, 말 그대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그 다음 세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세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아마 이런 그림 아닐까? 두 놈은 평행에 한 놈이 이렇게. 됐냐? 그치? 그래서 위치 관계는 이렇게 교점 개수로 보통 파악을 해. 교점 개수로 보통 파악은 하는데, 이제 직선 같은 경우는 교점으로도 파악하지만 실은 평행을 한 해 만에로 판단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어. 어쨌든 일단 하던 대로 교점으로 해보면 직선 3개끼리는 교점 3개까지도 가능하지. 이런 그림. 이런 게 이제 교점 3개. 됐냐? 됐지? 뭘 외워라가 아니라 그냥 한번 상상해보라 이거야. 직선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교점 4개 되냐? 4개? 4개부터는 안 돼요. 그냥 졸라리 만난다. 무수히 그런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의미로는 직선이기 때문에 또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평행의 유무로. 3개 다 평행, 3개 다 평행. 이거는 셋 다 평행이 아닌 거고. 이 그림은 2개가 평행한 경우고. 이 그림 또한 셋 다 평행이 아닌 경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걸 따질 때가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런 말을 가지고 알아봐야 돼. 말. 이런 말을 알아봐야 돼. 말을 못 알아보면 다 해봤자 소용이 없지. 자, 첫 번째. 삼각형을 이루지 말아라. 직선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지 말아라야.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 직선 3개 가지고 삼각형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직선 3개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지. 맞아? 삼각형이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이 되는 경우지. 저러지 말아야 되는 경우니까 뭐가 있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해내 그 자리에서. 삼각형이 안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셋 다 평행, 삼각형 안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평행 기준으로 생각하면 딱 생각하기 쉬울 거야. 2개 평행에 하나가 안 평행, 이런 경우도 삼각형 안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셋 다 평행이 아니면서 이러면 삼각형이 생기지. 그러나 아예 그냥 한 점에서만 만나버리는 경우도 삼각형이 안 되는 거야. 됐냐?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지. 왜냐면 이미 얘네 둘이 기울기가 달라. 맞지? 이미 쟤네 둘이 기울기가 다르지. 즉 이 문제는 이제 얘는 안 되고 이거 아니면 이거만 되겠네. 자, 이거는 한 놈이랑 평행한 거지. 따라서 직선을 잘 정리해보자. 얘를 그냥 y는으로 고쳐볼게. 이거는 뭐 다 숫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식이 복잡하지 않으니 y는으로 다 정리해봅시다. 얘는 x 더하기 3. 그 다음 얘는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네. 됐냐? 자, 이 그림인 경우 빠르게 되겠어? 그러니까 두 놈이 평행이잖아? 기울기가 둘이 같아야 돼. 얘랑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고, 요거. 얘가 대신 주의사항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가 얘랑 같아도 되고. 다시. 마이너스 a, 요 놈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도 되는. 다시 말하면 a 값이 마이너스 1 아니면 2분의 1인 경우가 이 그림에 해당이 되겠고.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세 직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잖아. 즉 아무거나 제일 얘네 둘 이거 알지? 얘네들로 먼저 교점을 구하면 되지. 이 두 직선으로 교점을 구해서 여기 좌표를 구한 후 그 좌표를 여기에 투입하면은 되겠지. 됐냐?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먼저 빠르게 구해주시면 뭐야? 그냥 갖다 놉시다. 얘가 x 더하기 3이다.
자, 그럼 2분의 3x인가? 마이너스 3. x값이 마이너스 2네요.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가 1이겠네.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오겠네. 따라서 a값이 2네요.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 되겠네. 아, 다 곱하랍니다. 곱해주시면 되겠지. 되냐? 어쨌든 이런 말을 잘 봐야 돼, 말을. 즉, 삼각형,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 아, 이런 그림이란 소리구나. 141번. 세 직선, 이건 너무 대놓고 줬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거 말하는 거고. 그치? 얘는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직각삼각형이 되라 그랬으니까 삼각형은 돼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가, 아까는 평행이었지만 이번엔 누군가가 누군가랑 수직이 되게끔 해야 돼. 맞아? 수직 조건을 써야 되는 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수직 조건 이거는 해봅시다. 수직 조건 쓸 때 y는 다 고쳐도 물론 되지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자, 요것도 해보자. 요거까지는 해보자. 색깔 입혀줄게. 하얀 직선, 노란 직선, 파란 직선 종류가 3개가 있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두 놈은 수직이어야 돼. 자, 일단 알고 있는 것부터 조사해. 얘네들이 수직 맞아? 수직 조건 그 풀어져 있는 버전이 뭐야?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게 0이어야 돼. 즉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0이 아니네. 이러면 노란색과 하얀색은 절대 수직 아니고, 그럼 수직일 가능성은 이렇게 둘 아니면 얘네들이 수직이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파란색과 하얀색이 먼저 수직일 조건도 바로바로 써야지. a 더하기 2가 0. 즉 저 풀어져 있는 버전의 수직 평행 조건도 어쨌든 내신 때는 시험 시간 안에 빠르게 풀려면 알아두시는 게 좋아.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랑 얘도 수직일 수 있지. 노란 것과 파란 게 수직일 조건은 4a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가 0. a 값 4분의 3 바로바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되냐? 이 조건 쓴 거야. 이거 쓴 거야. 이거 쓴 거야. 방금. 됐어? 방금 저 수직 뭐 한 거야? 이거 쓴 거야. 이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잘 알아봐. 또 다른 표현법.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좌표 평면이 뭐 몇 부분으로 쪼개진다. 이런 표현도 이게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건지 잘 알아봐야 돼. 어떤 경우에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쪼개지는 게 무슨 직선, 어떤 직선인 경우에. 참고로 잠깐 한번 연습해볼까. 만약에 직선 세 개가 그냥 이렇게 가장 제일 더럽게 만나는 이 경우면, 이러면 좌표 평면이 몇 조각 났다라고 하는 걸까, 이거?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7조각 난 그림이야, 이게. 뭔 개념인지 알겠지? 됐냐? 자, 그럼 4조각 날려면 세 직선 어떻게 놔야 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요거지, 요거. 요러면 이제 좌표 평면 영역이 정확하게 4조각 나는 거 되냐? 즉, 셋 다 평행이 4조각이야. 됐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외워라. 몇 조각은 무슨 그림, 6조각은 이 그림, 이렇게 외우란 소리는 아니야. 뭐 지금 외울 것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그냥 생각해봐. 만약에 평행 2개에다가 하나만 안 평행인 그림이면 몇 조각 나는 거야? 이게 6조각 나는 그림이고, 그냥 조각 보는 법을 알고 있으란 얘기야. 6조각 나는 그림이 하나 더 있어. 뭐 있게? 6조각 나는 그림이 하나 더 있어. 그나마 4조각, 6조각이 잘 많이 물어보는데 6조각 나는 그림이 하나 더 있어. 이게 또 6조각이야. 맞지? 피자처럼 1, 2, 3, 4, 5, 6. 그지? 됐죠?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지? 자, 다음.
아까 계속 말했던 요거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오늘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적어도 다음 시간까지 문제 푸는 건 물론이며 이 점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끄적끄적 쓸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 오시기 바래.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어차피 증명 따로 공식 따로라서 잘 외워주시고 쓰는 거 계속 보여줄게. 자, 여기에서 여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것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지? 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지? 얘네 둘이 떨어진 거리랑 얘네 둘이 떨어진 거리랑 같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됐지? 따라서 자, 얘랑 거리 잴 준비합시다. 노란 거랑 저 점이랑 거리,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볼게. 여기다 쓰자. 자, 분모에 들어가는 게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됐어? 여기 대가리 쪽에 들어가는 게 절대값 씌워주시고 여기 좌변 쪽에 x의 y좌표에 집어넣은 식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x좌표, x에다가 x좌표 집어넣고 y에다 y좌표 집어넣은 그 좌측식 0, 얘까지 들어가지 마. 그냥 이 좌측 부분만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보고 있지? 자, 그 다음 파란 거랑 쟤랑 거리 잽시다. 파란색 직선이랑 저 A, 3이랑 다시 한번 거리 잽시다. 자, 그럼 얘도 분모는 여기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위에 또 절대값 씌워주고 여기 x좌표는 x자리에 y좌표는 y자리에 잘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둘이 같다, 이 거리가 같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같을 때 이걸 풀어야 되는 거네. 자, 그럼 이제 뭐 다행인 게 양변에 똑같이 분모에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지, 양변에 루트 5를 빡 곱해버리면 다 날라갈 거고. 자, 그럼 절대값 이렇게 생긴 잠깐 계산합시다. 이렇게 생긴 절대값은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 거였지? 요렇게 생긴 절대값은 결국은 다음과 같이 둘로 분리된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 즉 다시 말해 A는 하고 뿔마 B 이렇게 푸는 거였지. 저렇게 생긴 절대값 제곱하지 마. 제곱하지 마. 가뜩이나 계산도 잘 틀리면서 이걸 왜 2차식까지 올려가지고 계산 더더욱 틀리게 하고 있어. 아이고 씨. 그냥 한 번은 그냥 뺏긴 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한 번은 마이너스 한쪽에 아무 쪽에나 한쪽에만 붙이면 돼. 이렇게 푸는 거였지. 여기에서 A 값은 7, 여기에서 A 값은 몇이냐? 3A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네. 뭐 구하는 거야? 양수 A 값이라네. 그럼 정답은 7이겠네. 됐지?